네, 안녕하십니까. 김영미입니다. 아유, 진짜 어딜 가나 아직까지 영미 하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제 이름을 되게 싫어했거든요. 너무 흔하잖아요. 제가 원래 김명이거든요. 외자거든요. 근데 어찌됐거나 호적이 뭐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영미로 저희 엄마가 즉석해서 그 자리에서 바꾸다 보니까 영미가 됐는데 그렇게 자꾸 달 때 싫더라고요. 영미하고 부르면 한 서너 명이 뒤를 돌아보잖아요. 네, 근데 요즘 같으면 정말 이게 금메달 리스트로 또 멋지게 탄생이 되다 보니까 영미라는 이 이름이 새롭게 좀 탄생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이번 주 화요일 날 왔는데 제가 미국 사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딸 졸업도 있고 또 후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미국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가서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었어요. 물가가 1년 사이에 거의 2배가 오른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망고를 좋아해가지고 도착하자마자 항상 슈퍼마켓을 먼저 가거든요. 한국은 비싸죠? 맛도 없잖아요. 근데 거기는 저렴하죠? 맛도 좋잖아요. 그래서 가면 그 다음날 눈 뜨자마자 항상 슈퍼마켓을 먼저 가게 됐는데 망고가 작년만 해도 한 75센트? 한국 돈으로 한 1,000원이 안 됐었거든요. 한 알에. 근데 이번에 가니까 1.6달러인 거예요. 그럼 한국 돈으로 2,000원이 넘죠? 한국에서 보면 너무 싸잖아요. 그걸 저렇게 비싸다고 그러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보고 제가 되게 놀랐어요. 야채도 거의 한 50% 70%? 그래서 이렇게 미국도 굉장히 경기가 일어나 굉장히 물가가 많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물가는 오르는데 여러분들 보너스나 많이 오르셨나요? 네, 앞으로도 더 오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내용은 어떻게 하면 잘할까?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좀 더 시스템에 걸맞는 사업을 펼쳐갈 수 있을까? 제가 오늘 그 대안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딜까요? 백두산, 히말라야. 네, 정말 이렇게 타고 우리나라 산은 어때요? 좀 완만하고 정겹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여러분들 다 히말라야 보면 어때요? 가기 그냥 날 서듯이. 근데 거기를 굳이 가시는 분들이 있죠.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안 가요. 저 같으면. 근데 이 도전이라는 또 성취라는 거를 느끼고 싶어서 기꺼이 저기를 가시는 분들이 많죠. 어젠가 그제 신문을 보니까 어몽길 그분이 또 다시 17년 만에 다시 또 등정하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산에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갔을 때 어떤 성취를 저분들은 느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요 두 분이 있어요. 저 한 친구는 조던 로메라는 남자친구예요. 저 친구는 13세 때 히말라야의 저 정상에 등정을 한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미우라 유이치로는 80세에 저기를 등정을 한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여기 이 80대 이 되시는 분은 원래 스키 선수였던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 해발 그러니까 뭐 준우주라는 저 봉우리마다 각각의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 준우주는 한 8,800m의 고지예요. 근데 거기는 그 정상에 서면 육체적인 연령이 70세가 증가한대요. 그 정도로 숨쉬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분이 80세잖아요. 그럼 거기 정상에 올라갔을 때 나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육체 나이가 150세죠. 근데 이분 뒤를 보니 아버님이 굉장히 또 훌륭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99세에 스키로 활공을 또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네, 그래서 정말 어쩌면 우리 히말라야도 저렇게 어린 친구도 나이 드신 분도 할 수 있고 아메이 사업도 뭐 10대는 못하지만 20살 이상이면 누구나 할 수 있고 연배와 상관없이도 잘 펼쳐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저기 있는 저런 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각각의 고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히말라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즈니스 성공 요새에는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회사 봐야지, 마케팅 플랜을 봐야지, 제품이 어떤지, 사람들과의 성공 시스템이라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요소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홈미팅이 있고 센터 교육이 있고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홈미팅에서는 사업 실무 교육을 이렇게 담당하고 또 인간관계 또 홈파티랄지 그리고 센터 교육에서는 우리가 교육센터다 보니까 현실 점검도 해줄 수 있죠. 사업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죠. 또 사업의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오늘처럼 이런 이벤트가 있죠. 그래서 비즈니스 이벤트는요, 리더십 교육도 시키고 또 펑션도 있고 또 드림 빌딩을 할 수 있고 또 성취에 대한 인정과 보상의 이벤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시스템이 왜 필요할까? 내 마음대로 하면 왜 안 될까? 김밥을 하나 싸더라도 어때요? 시스템으로 싸야 되는 거 아시죠? 어떻게 해야지 구멍 나지 않게끔 터지지 않게끔 쌀 수 있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아메이 사업도 이 시너지 효과를 이렇게 극대화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부분들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까? 그리고 사업의 복제력을 어떻게 할까?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어떤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필요성을 갖게 됩니다. 시스템의 장점인데요. 비용 들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오면서 어때요? 굳이 기름값, 그 다음에 정신값 외에는 들지 않으셨잖아요. 고학력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많은 시간을 요구하지도 않고 여건에 맞춰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메이가 아니더라도 항상 성공자가 있고 실패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과 실패는 어떤 점이 다른지 잠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공자라 하면 우리 보통 일의 성공적인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거고요. 실패자는 과정의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나 그거 너무 힘들어. 그거 1%의 확률이라는데? 이런 부분들. 또 해야 할 이유를 분명히 찾죠, 성공자는. 근데 하지 않을 이유를 실패자들은 찾고요. 또 성공자는 성공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패자는 내가 할 수 없는 환경적인 걸 먼저 생각하다. 그리고 스스로 일하는 사람, 또 실패자는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 또 성공자는 10%의 가능성을 보고 도전합니다. 근데 실패자는 90%의 가능성이 있는데도 주저주저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성공자는 100만 원을 투자해서 200만 원의 수입을 거둘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실패자는 100만 원을 전략해서 50만 원을 저축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Y를 찾는 사람이고 실패자는 How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 또 성공자는 5%의 확률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실패자는 95%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저는 제가 아메이 사업에 나 성공했다 이것보다도 어떤 누구보다도 저는 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 사업을 알아봤었을 때 저는 제가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남편이 있고 다들 남편이 계시겠지만 남편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편하게 쓸 수 있는 어떠한 수입 또 아이들 둘 있다 보니까 잘 자라고 있고 분당에 그냥 웬만한 평수 그냥 살고 있고 근데 제가 이 사업을 통해서 뒤를 돌아가 보니까 제 집이 대출인 거예요. 근데 대출이라고 우리 생각지 않잖아요. 그때 당시에 2억 2천이 엄청 큰 돈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냥 이자 감당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곳에서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이런 미팅이었었어요. 저를 되돌아볼 수 있었었고 그다음에 아이를 키우는 어떠한 방법들 그리고 남편한테 이렇게 보면 불만들이 보통 많잖아요. 근데 저는 어쩌면 저를 모두 이렇게 송두리째 바꿔버렸던 게 어쩌면 아메이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조그맣게 어린애들 4학년, 6학년 때 제가 아메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벌써 애들이 훌쩍 다 커가지고 작은 애는 이제 이번에 대학원 졸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내가 그냥 주부로 있었으면 아이한테 많은 기회를 주어주지 못했었을 텐데 이 사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했고 그 부분이 제가 어쩌면 성공으로 가는 그 길목에 제가 서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몸살이 나갖고 엄청 입이 버트고 지금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고 있는데 말이 꼬이더라도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 잘하고 싶어. 시스템대로 하고 싶어. 거기에는 에이스텍과 태양코어가 있어요. 그래서 성공의 환경에서 8단계의 방법으로 비례법칙 탱코어로 행동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꿈의 정립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꿈을 꾸기 위해서는 일단은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내가 누구야? 내 꿈이 뭐였었지? 근데 아이의 꿈에 비춰서 저희가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진짜 내 꿈이 뭐였더라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원래 그림 그리고 만들고 공예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제 꿈은 어느덧 사라져버리고 아이 꿈이 내 꿈인 것처럼 저는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꿈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네 꿈에 미쳐봐라. 진짜의 네 꿈.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끊임없이 저희가 계속 내 꿈을 향해서 계속 우리가 시각화시키고 이미지화시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상상력의 부자가 되어라. 미래에 대한 꿈을 마음껏 상상해보라는 거죠. 내가 정말 나 지금 집보다 좀 더 나은 집에 살고 싶어. 모델하우스 가면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벤치마킹 하듯이 가서 모델하우스를 보는 거예요. 나 아이한테 이런 부분을 꿈을 키우고 싶어. 그러면 그 아이를 데리고 기꺼이 여행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는 책을 보는 거, 입으로 하는 것밖에 우리는 할 수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상상력의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저는 이런 부분들을 저한테 도입했던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생이고 어렸기 때문에 아미에서 배웠던 것들을 아이들한테 계속 대입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렇지. 정말 이 꿈이 중요해. 아이들한테 또 배웠던 부분들을 얘기하고 또 이렇게 상상력의 부자가 되는 부분들도 또 그 청소년용이 또 있더라고요. 그 제목이 뭐더라?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그 책을 읽고 서점에 가서 그런 책들을 찾아서 아이들에게 주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아메이를 통해서 저도 성장했지만 아이들한테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도구를 제가 마련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꿈의 의미예요. 보통 꿈 하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나 어찌어찌 살 거야 하면 너 되게 허황됐구나. 그러면서 한국에서 꿈은요 켄트예요. 할 수 없는 건데 네가 꿈을 꾸네? 너 이렇게 허황됐어? 이렇잖아요. 근데 아메리카에서는요 드림이라고 하죠. 예, 드림 하면 여러분 어때요? 똑같은 꿈이잖아요. 근데 왠지 드림 하면 왠지 좀 멋져 보이고 왠지 금방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요즘에는 드리머가 아니라 드림 빌더라고 하잖아요. 네가 정말 꿈을 정립해서 네가 한번 세워봐라. 그래서 이런 꿈의 의미를 제대로 여러분들이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꿈의 성취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꿈을 정립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쓰는 거예요. 나 뭐 하고 싶어? 버킷리스트 여러분들 많이 작성하시잖아요. 처음에 10가지 정도 쓰면은 쓸 게 없어요. 근데 그 다음 어때요? 20가지, 50가지, 어느 순간에 100가지를 계속해서 나열하들 여러분들 써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꿈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자 생존이라고 하잖아요. 적어야 산다. 네, 그래서 여러분의 꿈을 계속 노트에 쓰시길 바라고요. 저도 이렇게 강의 듣다가 저 리더분이 나는 생각도 못했는데 저 리더분은 저런 꿈이 있었네? 내가 왜 몰랐지? 그리고 이제 제 노트에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런 꿈을 향해서 한번 키워봐야겠다. 그래서 강의 때마다 거의 이 노트 저는 지금도 이렇게 PPT로 지금은 강의를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는 다 판서로 했잖아요. 저는 제 노트에 거의 지금도 노트를 써요. 저는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더라고요. 쓰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꿈을 순간순간 저는 메모해 가면서 지내왔고요. 또 보이는 곳에 붙인다. 시각화 시키라고 하잖아요. 어느덧 저도 이 꿈을요. 잘 안 붙이고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막 거실에다 붙여놓고 냉장고에다 붙여놓고 막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보이는 곳에 자꾸 붙여야지 시각화돼서 아이들한테도 엄마 여행 갈 거야 그러면 그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더라는 거죠. 근데 시각화 시키지 않으면 아이들이 볼 때 우리 엄마가 뭘 하는지 어쩐지를 모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의 꿈들을 이렇게 시각화 시켜보셨으면 좋겠고 직접 네 번째는 경험해본다. 드림 빌딩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액션을 취해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모델하우스 가고 나 정말 저런 거 드림카였는데 왠지 쭈삣쭈삣 하는데 내가 직접 가서 벤츠도 타보고 포르쉐도 타보는 거예요.
시승하는 거 돈 달라고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는 이런 거구나라고 느껴보라는 거죠. 그래서 직접 경험해서 진짜의 내 꿈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방향인데요. 우리가 제대로 된 방향성. 내가 분명히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서쪽으로 가게 되다라는 거죠. 암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부터 방향성을 잃게 되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른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열심히만 해도 어떠한 성취감이 어쩌면 떨어져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열심히가 아니에요. 저희 스폰서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열심히 한다는 소리 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지 열심히 입으로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방향성을 갖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꿈의 정립 중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우선순위 정할 때 아메이가 1번이야. 근데 제가 애가 그때 당시 어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저만 비전을 봐서 저만 사업을 진행했거든요. 저희 남편이랑 원래 저는 잘 싸우지 않아요. 근데 평생 싸울 싸움을 초창기 때 다 싸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냥 내 와이프는 그냥 아이들 건사 잘하고 아이들한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여주는 와이프였는데 어느 순간 애를 던져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애를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를 버리는 게 사실은 되게 힘들더라고요. 아이를 포기하라는 건 아닌데 아이한테 썼던 것들을 그 시간을 제가 저한테 쓰고 아이가 쓰는 그 시간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꼭 이렇게 팔을 붙들고 너희들은 엄마가 이 일을 하게 되는데 너 엄마가 없는 시간에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런 부분들, 그런 시간과의 싸움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 포기에는 또 위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할 일을 누군가한테 위임시키는 거예요. 어쩌면 포기 안에 그 위임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종손이라 제사가 그때 당시에는 7번이었어요. 근데 그 7번을 시댁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제가 가거든요. 근데 제가 이 일을 하다 보면 어때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사를 가지고 와버렸어요. 저희 집으로. 아예. 그냥 자꾸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찾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안 지내고 싶은데 저 참고로 카톨릭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 어머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냥 속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절만 안 할 뿐이고 그냥 지금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시간 이런 부분들을 좀 포기했었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이 시간에 시간을 할애해야 되니까 누군가한테 시키는 거죠. 위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불렀어요. 엄마 이쪽으로 이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하고 가까이 엄마를 이사가 오셨고 그 다음에 엄마한테 잠깐의 애들 뭐 간식 챙긴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엄마한테 그 짧은 시간을 위임시키는 거예요. 네, 어떤 분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아이 태어나자마자 아메리 비전을 봐버렸는데 아이를 볼 수가 없어서 어머니 막 무릎 꿇고 막 우리 애 좀 봐달라고 그렇게 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 사업을 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어떠한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행동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내가 포기를 꼭 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에서는 기꺼이 그 다음에 내가 행동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결단이에요. 저는 이 코너가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어떤 리더분이 예전에 이런 결단 요걸 하나 올려놔서 결단에 예쁜 꼬마 없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얘가 제일 똘똘하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얘만 봐도 얘는 뭘 결단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지금 결단하면서 내가 해내고야 말겠어 이런 부부들의 표정이잖아. 어쩌면 아이가 이런 표정을 지을 수 있는지. 그래서 이 성공의 방법들 중에 이 결단은요. 내가 꿈이 있는 결단 지금 당장 시작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제품 애용에 비례한다. 내가 애용하는 숫자만큼 횟수만큼 비례하다는 거죠. 또 미팅 참석 횟수에 따라 비례해서 성장한다. 저는 모든 우리 파트너나 또 줌이나 또 아니면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저 아이들이 보잖아요. 인터넷에도 볼 것이고. 근데 엄마가 우리 엄마 그러지 않았는데 우리 엄마는 강의할 때 뻥치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요. 온라인이 되면서. 근데 제가 너무나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저는 미팅 참석을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진짜예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2번만 듣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아침 가고 저녁 가고. 분당만 제가 갔겠습니까? 강서 갔죠? 강남 갔죠? 또 그 다음에 생긴 게 어디였더라? 또 뭐 서울 지역에 생기다 보니까 그냥 여러 군데 가다 보니까 일주일에 6번에서 7번의 강의를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미팅 참석의 횟수에 따라 성장한다. 저는 리더 사장님들이 맨 처음에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100% 당신이 조인해라. 이런 세미나 단 한 번도 빠지는 60번이면 당신 에메랄드 간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초창기 때 내가 세미나 과연 한 달에 한 번, 그때는 2번이었어요. 레닐까지. 그래서 이거 한 번도 안 빠져야 된다는데 그럼 5년이잖아요. 근데 5년 동안에 내가 안팎할 수 있을까? 근데 리더분들을 보니까 저는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ABO를 보지 않았어요. 플래티늄을 보지 않았어요. 하려고 딱 마음을 먹을 때는 제가 5개월이나 시간이 걸렸거든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나 너무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 편치 않는데. 근데 5개월째 제가 결단을 하면서 나 미팅은 어떤 일이 있어도 미팅 사수하자. 그래서 제가 세미나를 60번 다 참석했겠죠. 그랬더니 5년간에 딱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믿어요. 정말 빠지지. 근데 오더라도 어떠한 내가 감동이 없고 하면은요,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내가 매시간 제대로 할 수 있는 나를 계속 점검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 게스트 같은 경우에는 막 가슴이 떨리지 않나요? 저는 지금도 가슴이 떨려요. 예. 그래서 그런 감동들을 내가 누군가한테 전달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미팅은 정말 빠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의 시간으로 제가 자리매김을 했고요. 네 번째는 인터넷 활용에 따라 성장 비례한다. 시스템에서 추천하는 OM. 저희 팀에도 매일매일 저는 예전에는 저만 열심히 올렸어요. 스폰서란 이유 하나로. 근데 어느 순간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냥 OM을 추천한 걸 올린 거잖아요. 근데 각자의 그릇들이 다 크시잖아요. 근데 저분들한테도 숙제를 내줘야 되겠다. 저희는요 다 돌아가면서 해요. 그래서 시스템에서 추천한 거 어찌됐거나 우리가 단톡방에 올리면 자기가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제대로 듣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도 그냥 6%일지라도 9%일지라도 듣고 올리기 때문에 그에 맞는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감동의 이런 부분들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스템 OM을 매일 올리는 건 저희는 돌아가면서 올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음원을 듣고, 그 다음에 추천 도서 이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활용해보자라는 거죠. 그 다음 명단 작성인데요. 루킹 포 루커라고 하잖아요. 처음에 제가 이렇게 명단을 작성을 하는데 그때는 카톡이 없을 시절이에요. 여러분들 카톡 하니까 카카오가 엄청 오래된 느낌이 드시죠? 근데 이거 실상이 얼마 안 됐어요. 10년이 안 됐죠. 카카오 이거 불과 얼마 안 된 거예요. 저희 때는 문자만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카톡을 이렇게 보면 내가 몇 명인지 딱 있지만 문자에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어떤 분은 막 1000명, 막 2000명, 3000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미국에서 막 왔을 때여가지고 제가 명단이 없었어요. 너무 명단이 없어서 아마 100명도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썼던 핸드폰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친구 전화번호도 없었죠.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 맨땅에 헤딩하듯이 저는 명단을 작성했던 것 같고, 정말 갈 데가 없어서 막 이렇게 동네를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파트 상가 슈퍼도 갔다가 상가 부동산도 갔다가 창가 치킨 가게, 상가 세탁소 이런 부분들도 가서 명함을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명단을 이렇게 작성을 할 때 내 형제자매, 내 이웃, 내 동창, 동료들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작성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참 그게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제 주위에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더라고요. 찾다 보면 많잖아요. 내 동네에 있는 가게만 해도 얼마나 많겠어요. 아이 친구들 엄마들한테도 명단 작성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동창에 가면은 또 그 작성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명단 작성할 때 되게 저는 그게 잘 안 됐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명단 작성할 때 네 마음가짐은 어때? 네가 만약에 금강을 발견을 했어. 넌 누구한테 줄 거야? 여러분은 자 가다가 엄청난 금강을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 1순위는 누구세요? 누구한테 주고 싶으세요? 너무 얌전하시네. 너무 조용하시네. 저는 딱 내 형제자매라고 했는데, 우리 엄마 막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금강을 발견하면 정말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메이가 금강이잖아. 이걸 발견했었을 때 가장 먼저 갔던 게 우리 엄마였어요. 엄마는 나 도와주지 않을까? 근데 막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내가 아는 거는 동네에서 맨날 퐁퐁이 들고 장사질 하는데 네가 왜 그 일을 하려고 하냐고 막 그래서 되게 슬퍼하셨던 기억이 나고요. 또 누가 더 경제적인 자유 안정을 원할까? 너 누구하고 여행 가기 원해? 누가 너 자영업을 할 거야? 만일 너 직장을 잃어버리면 너 가장 곤란한 게 뭐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성실하고 겸손한 사람이 꿈이 명확한 사람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다니다 보면 굉장히 진취적이고 꿈도 원대하고 그리고 아주 그 어떠한 목표의식이 뚜렷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지만 그런 분이 아까 looking for looker라고 했잖아. 그런 분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 주변에 있는 한두 명을 만나가지고는 그런 분들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명단들을 들고 여러분들이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틀어졌지? PPT가? 이상하네? 네. 그래서 제대로 운전을 어젯밤에 막 급히 다 해가지고 초심자의 마음가짐. 내가 명단을 들고 하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 근데 저는 자만하지 말라가 1번으로 했어요. 왜냐? 그 친구는 내 말 들어주겠지. 내 말 거절하지 못할까? 이런 자만심 있잖아요. 나의 착각이더라는 거죠. 그 친구는 내 말 들어주지 않을까? 내 말 믿지 않을까? 근데요, 정말 제가 그 동창 중에 친한 동창들끼리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 가가지고 정말 어렸을 때부터 친구니까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들어줄 줄 안 거예요. 근데 갔더니요, 이런지야 거절만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저희 센트리아에 네토피아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잡지 보내줄 테니까 저는 이제 이쪽에서 살고 저는 이제 원래 광주니까 광주로 내려가서 친구들을 만난 거잖아요. 그냥 거절이 아니라 집 주소도 안 알려주더라고요. 내 책자 보내준다고 했는데도 네토피아 보내준다고 했는데도 그때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만하지 말아라. 처음에 전달 못하게 하는 이유 거절당해도 자존심 상해하지 말아라. 자격지심이야. 거절을 당했는데 자존심이 너무 상해가지고 이 눈화장에 다 지워질 만큼 울고 왔던 기억도 납니다. 어떻게 제가 저럴 수가 있어? 내가 나더러 어떻게 시키듯이 뭐 가져와 이러는데요. 막 그 말도 저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또 그때는 막 스킨케어 배워가지고 막 한번 해보겠다고 막 하는데 기억이 엄마 다음에 할 때 라면 들고 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막 저는 막 그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막 눈물이 나가지고 앞에서 얘기를 하면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부리듯이 얘기를 하나?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어느 정도로 성장하고 성공하면 정말 허접한 내용들인데 그때는 제가 너무 작은 사람이라 많은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강경미 사장님이 막 뭐 100번 울 자신 있냐 그 강의 중에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초창기 때 엉엉 울고 다녔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울 가치도 없는 것에 제가 울었더라고요. 지금은 눈물이 하나도 나지 않고 지금도 제가 가서 저는 핑 얘기하지 않거든요. 저 아메이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뭐 좀 비난하는 사람도 간혹 있잖아요. 그러거나 말거나요. 지금은 무지하게 대또리 제가 돼가지고 전혀 그런 부분들이 없는데 그때는 정말 이런 아무 별 저기도 없는 것에 제가 시간 투자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대한 거절이 아니다. 기회에 대한 거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절을 할 때 처음엔 나를 거절한다고 착각을 하는데 어쩌면 그들은 기회를 거절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냥 아메이가 몰라서 싫었던 거예요. 나를 거절한 게 아닌데 그때는 나를 거절했다고 제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무시당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는 단지 거절한 거지 무시한 게 아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저는 밥사기 바빴던 것 같아요. 모든 핑 갈 때, SP 갈 때, GP 갈 때, 플래티늄 갈 때, 파운드스 갈 때, 사파이어, 에버랜드 갈 때마다 아무도 안 쓰는데 개 모임에 가서 자랑질을 했어요. 아무것도 써주지 않았어요. 근데 왜 밥을 샀냐? 니네들은 안 된다고 하는데 나는 되잖아. 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밥을 샀던 것 같아요. 뭐 처음에 비빔밥, 육개장, 그 다음에 돼지갈비. 예전에 돼지갈비가 10,000원인 시절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돼지갈비.
그 다음에 소갈비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사니까 지금은 그 친구들이 쓸까요 안 쓸까요? 쓰죠.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그들이 써서 내가 성장을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성장을 했더니 나중에 그들이 쓰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성장을 하고 가야 됩니다. 다음은 만남과 초청인데요.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죠. 만나긴 만났는데 초청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전화 통화로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FORM이라고 하잖아요.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를 통해서 일단은 약속을 잡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엔 입이 근질거려가지고 제가 아미를 먼저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시스템 강의를 통해서 전화 통화할 때 제발 아미 얘기하지 말고 만나서 얘기해라. 아미를 먼저 얘기를 하면 만남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정말 제가 실수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로는 사업 얘기를 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만날 약속을 먼저 잡아라. 3분 안에 끊어라. 이거 중요해요. 3분 안에 빨리 약속 잡고 얼른 끊으라는 거죠. 너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명당에 리스트를 해라. FORM 형태로 한다. 저희 파트너 중에 사장님 제가 제일 힘든 게 하나 있는데요. 저는 전화해서 만나서 뭘 물어봐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머릿속에서는 아메이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메이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80%는 사담을 하고 20%는 아메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막 B를 받으면 80% 아메이를 얘기를 하고 20%는 막 지금 다른 사담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저도 많이 잃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FORM대로 너 가족, 패밀리잖아요. 너 어떻게 지내? 요즘 부모님은? 너 아이들 어떠니? 건강하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직업 아쿠페이션. 너 요즘 쉬운 일이 어디 있니? 넌 그래도 능력이 있어서 잘할 수 있잖아.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 요즘 너 어떤 걸 주로 해? 취미생활을 뭐 하고 있어? 그거 재밌겠다. 나도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같이 배워보고 싶다. 뭐 이런 부분들. 그래야지 우리가 그들과 소통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M, 메시지. 예. 이런 만날 약속, 어떠한 부분들, 또 머니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전화 통화할 때는 아주 짧게 그냥 잘 지내고 있어? 이 정도만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가 만남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설명은요, 한 번에 300만 원 가치가 있어요. 제가 조금 이따 뒤쪽에는요, 거의 1억 원에도 가치를 갖는 사업 설명을 나눠서 쪼개서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진지하게 행하라. 20분에 짧게 끝내라. 반드시 미팅에 초대해라. 얼마 전에 우리 파트너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누군가를 모시고 왔는데 사장님 있잖아요. 제가 너무 사업 설명을 많이 해버렸나 봐요. 강의장 OM을 왔는데 야 네가 해준 얘기하고 똑같잖아. 이렇게 해요. 근데 어때요? 아메이를 처음에는 막 1시간 2시간 막 사업 설명하잖아요. 20분 이내에 짧게 끝나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궁금증을 해결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마케팅을 짧게 얘기한달지 현실 경험을 짧게 해준달지 회사 소개를 잠깐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신비감이 없잖아요. 그러면 집중을 하지 않으라고. 여러분들 이런 시스템 시간에 보면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어때요? 우리는 무장이 될 대로 돼가지고 그렇지 아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어차피 다 아는 내용인데 굉장히 집중하면서 듣잖아요. 근데 초보는 뭐야 지난달에도 저거 시스템 비슷한 거 하던데 뭐 오늘도 비슷하게 하네? 그분들은 덜 연결해가지고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 시스템을 가슴팍에 탁 꽂게끔 내 것으로 만드는 게 너무너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미팅에 이런 곳에 초대하고 또 스폰서한테 스폰서를 이렇게 소개해 줌으로 인해서 스폰서가 할 수 있는 그런 얘기거리를 만들어 주라는 거죠. 그래서 너 만나자마자 너 아메이 아니? 하고 질문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막 굉장히 격앙된 목소리로 너 혹시 아메이 알아? 다른 얘기를 막 하고 나서 근데 너 혹시 아메이 아니? 여기 기회가 하나도 없고 막 이렇게 하면 어때요? 뭐 별로 신비감이 없겠죠? 근데 제가 어쩌다가 저런 거에 빠졌나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정말 제가 지금은 세게 나가겠죠. 저 아메이 사업해요. 당당하게. 근데 예전에는 제가 쭈뼛쭈뼛 했겠죠. 아메이를 어떻게 얘기할까? 왠지 막 숨기고 싶고 우리 스폰서는 초이스 보는데 책을 거꾸로 꽂아가지고 다니는데 저는 행여나 누가 볼까봐 아메이 한다고 할까봐 이렇게 다르게 껴가지고 안 보이게끔 하고 막 저 그랬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알려야 되는데 내 아메이 한다고 알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너무 간절하고 그
그 9% 12%를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마감해보겠다 하니까요. 눈에 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초이스를 이렇게 들고 탔어요. 엘리베이터 이렇게. 네, 제발 나 좀 봐주세요. 네. 그래서 저는 10월 30일을 강의 때 맨날 얘기해요. 저는 10월 31일을 잊을 수 없다고 15% 마감하는 달입니다. 근데 200만 PB 앞으로 40만 PB를 더 해야 돼. 깜깜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초이스를 들고 아는 집에 이렇게 17층을 딱 눌러서 이렇게 가는데 죽겠는 거예요. 어떡하지? 오늘 40만을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초이스를 들고 있었잖아요. 근데 같이 엘리베이터 탄 어떤 분이 17층인데 내가 17층을 눌렀잖아요. 그 옆집인데 초이스 봤잖아요. 어머, 아메하세요? 네, 아메해요. 우리 정수기 필터가 저기 다 됐는데 아는 사람한테 전화하니까 그만뒀는지 안 오시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게 느끼죠. 제가 만약에 이 초이스를 가슴팍에 이렇게 들고 있지 않았더라고요. 정수기 필터 주문 받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제가 막 그때 엄청나 막 이 시너지가 다른 시너지가 아니고 이제부터 초이스는 무조건 손으로 들고 한다.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들을 좀 배워갔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메이에 대해서 좀 더 당당하게. 예, 여러분들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당당하지 않은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주고 그들의 삶을 바꿔줄 수 있고 네 먹고 쓰고 하는 거 네 그냥 이 구매 패턴만 바꿔도 네 삶을 바꿀 수 있는 건데 내가 너 바꿔주겠다는데 뭐가 우리가 아쉬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아메이 사업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팅에 초대하는 요령인데요. 너 들어보니까 괜찮지? 연봉 1억 이상의 계속적인 수익을 내기 위해서 너 일주일에 2, 3일 정도 시간 낼 수 있겠어? 강의 듣고 나서 근데 저렇게 1억 진짜 돼? 어떻게 금방 되겠어요. 내가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내가 이곳에서 갈고 다짐의 시간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그룹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에서 3번의 미팅을 와서 배워보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5개월 동안에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요. 너무 자신이 없어서 저한테만 팔았어요. 저한테. 그래서 전 제품을 다 바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외국에 살다 왔잖아요. 와가지고 미국에는 굉장히 캐펠론이 인기거든요. 제가 딱 하나 사치가 있어. 사치가 워낙 없는데 그릇 사치가 있어요. 제가 좋은 거를 막 집에 휘슬러 전 세트가 있었는데도 캐펠론을 사갖고 왔으니까 센 식빙이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비전을 보니까 냄비를 바꿔야 되겠어요. 외국에서 바꿨어요. 그리고 그 냄비를 남 안 줬어요. 어차피 그분한테 암에 전달해야 되잖아요. 저 버렸어요. 재활용 그 버린 데 갔더니 냄비가 무겁잖아요. 끌개로 몇 번 왔다 갔다 제가 했겠죠. 내리고 오면 그릇이 다 없어지고 내려갔다면 다 없어요. 왜냐면 좋은 그릇이잖아요. 좋은 냄비잖아요. 다 주워가고 없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제가 사업 설명을 듣고 제품을 쓰면서 미쳤던 것 같아요. 제가. 네, 그래서 어떠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치도 제가 후회스러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심각하게 제안을. 너 가볍게 초청하지 말아라. 선택의 기회를 주는 건데 너 그냥 시간 되면 한번 와봐? 이게 아니더라는 거죠. 너 귀한 시간을 꼭 내서 와. 우리 스폰서님 소개해줄게. 우리 리더님 소개해줄게.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귀한 것처럼 또 사실 귀하잖아. 심각하게 이렇게 제안을 해서 그분들을 초청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설명인데요. 쇼 더 플랜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쇼 더 플랜, 파트너, 프로덕트, 피플스. 정말 이 안에 모든 걸 다 보여줄 수 있는데 제가 초창기 때는 너무 사업 설명만 막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막 지루해하는 거예요. 막 눈이 막 졸리고 그럼 멈춰야 되잖아요. 아니 너 좀 눈 좀 깨봐 막 그러면서 억지로 막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연수가 찼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플랜 하나 딱 파트너 그 다음에 프로덕트 제품 하나 갖고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저는 피플스를 굉장히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이 사업을 통해서 결과를 냈던 분들 아니면 이 사업을 막 시작하셨던 분들 박사도 하던데 의사도 하던데 오면서 저희 파트너하고 최윤정 리더님 이렇게 강의 우리 아침에 올라온 거 막 듣고 왔거든요. 그분이요 남편 잘 나가는 의사예요. 병원장에. 근데 크라운에 모자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아메를 했겠습니까?
근데 참 재미있는 건 해야 될 이유가 분명한 사람은 하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저분은 해야 될 이유도 없어. 너무 편안해. 모든 게 풍족해. 근데 그분들 아메이를 알아듣더라니까요. 참 신기하죠.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이곳에서 아메이를 들은 것이, 그러니까 어쩌다 들어가지고 제가 팔자가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사업 설명을 할 때 저는 요 한 장으로 가장 작게 설명을 할 때도 많아요. 이 사업의 특징, 수입의 속성. 이건 무한대야 상속돼. 불안이 없어. 국제적 사업돼. 인쇄 수입도 있어. 가정유기도 할 수 있어. 자본도 필요 없다. 시행 구애도 받지 않는다. 능력도 보지 않아. 학력도 보지 않아. 사무실도 필요 없어. 직원도 필요 없어. 리스크도 없어. 네. 세상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실컷 써. 그러다 마음에 안 들어 반품해도 돼. 누가 해줘요? 회사에서 해주잖아요. 난 진짜 물건 쓰는 것도 주저주저 하면은 난 가슴이 아프더라고. 반품 된다는데. 그렇게 쓰는 것도 그 돈이 아까워가지고 막 반품하기 미안해서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괜찮다고. 회사에서 해주니까 마음껏 써라. 제발. 제대로 한번 써봐라.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결과를 내면 가족여행을 가잖아요. 제가 가족여행 이걸 안에서 여행을 가면 보통 이 사람들은 다이아몬드만 되면 가족여행을 간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죠? 파운더스 플래티늄 이상만 되면 다 가족여행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여행 가기가 더 올 회계년부터 다음 회계년부터 최적의 또 조건으로 또 지금 저희가 바뀌었잖아요. 네. 그 다음에 후속 조치입니다. 자, 사업할 제발 만나고 나서 추천하고 나서 사업 설명하고 나서 48시간 이내에 책자라도 갖다 줘라. CD라도 갖다 놓줘라. 네, 내가 오늘 했던 거, 뭐 아니면은 제품 아주 뭐 우리가 뭐 이렇게 프로모션할 때 작은 선물들이 있잖아요. 지나다가 갑자기 내가 어제 너 봤는데 깜빡 잊고 너 감기 기운 있던데 내가 가세로라 준 거를 깜빡했네. 그것도 후속 조치. 후속 조치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어머 세상에 내가 감기 들었는데 이 사실은 감동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후속 조치를 잘 해야 되는데요. 팔로우업은 아시죠? 그래서 사업 설명을 들었어. 그러면 사업 결심을 하도록 도와주는 게 팔로우업이에요. 그 팔로우3는 뭘까? 사업을 해. 지속성을 갖고 사업을 전개하도록 잘 도와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걸음마 단계가 있죠. 그 다음에 걷죠. 그 다음에 뛰죠. 네, 이런 단계를 잘 밟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와 아마추어 차이는 알죠? 네, 그래서 아마추어는요 어렵게 리크루팅을 해. 어렵게. 그리고 한 방에 놓쳐버리는 거예요. 쉽게. 네. 근데 프로는요 여유롭게 리크루팅을 해서 절대 놓치지 않는다. 그리고 제가 지속성을 계속 강조하잖아요. 끊임없이 그냥 편하게 실내 쌓기 하고, 근데 그냥 가서 차 마시고 밥 먹고 차 마시고 밥 먹는 의미가 없어요. 차 마시고 밥은 당연히 먹어야 되죠.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해서 20%는 아메이 얘기를 해야 된다. 나 오늘 강의를 들었는데, 나 어제 강의를 들었는데 네가 참 생각이 났다. 어제 히말라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러 하더래. 저는 강의 때 내용을 갖고 소비자건 사업자들 누군가 컨택할 때 만나러 예비 사업자들한테 얘기했을 때 진짜 할 말이 많더라고요. 어쩌면 강의가 그렇게 사람마다 다르는지. 틀은 똑같아요. 근데 전달하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다 다르잖아요. 직업도 다 다양하잖아요. 삶의 방식도 다양해요. 삶의 수준도 다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할 얘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다음 이렇게 무섭지? 이거는요. 맨 땅에 헤딩. 헤딩. 후속 쪽지에 왜 이거를 넣냐? 내 마음대로 해서.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맨 땅 헤딩. 뭘 스폰서한테 물어봐. 그냥 뭐 시스템 뭐 한 데서 이렇게 하던데. 특히 친구가 스폰서일 때 힘들어요. 스폰서를 절대 안 봐. 친구로 봐. 친구. 예, 그래서 말을 안 듣죠? 예, 그리고 이렇게 잠재 고객이 있으면 단순 소비자가 결국은 적극적인 소비가 되고 로얄 바이어가 되잖아요. 충성 고객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아메이 아니면 절대 안 돼. 그 화장지 제발 주문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주면 막 어쩔 때는 막 2개 갖고 와라. 지금은 3개가 되지만 예전에는 막 픽업해가지고 그것도 막 서너 개씩 주문할 때 울고 싶더라고요. 막 너 귀찮으니까 서너 개 갖다 줘. 그러면 아유, 힘들어요. 지금 3개 딱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이 적극적인 소비자를 통해서 미팅을 잘 참석하게끔 만들어보고 이분들을 통해서 초기 사업자가 되고 적극적인 사업자가 되고 리더로 성장할 수 있더라는 거죠. 네, 상담. 네, 상담은 시스템에 접속이 된 플래티늄 이상의 코어 리더 스폰서니까 할 것. 어떤 분은 형제그룹한테 가서 상담을 해요. 아, 나 요즘 사업이 안 되는데 사장님 어떻게 돼? 큰일 납니다. 큰일 나. 네. 저는 우리 이계한 리더님이 여기 앞에 계시지만 제가요 다이아몬드 된 이후에 이계한 리더님 전화번호 알았어요. 저희 이제 스폰서님의 이제 저로는 형제 그룹이시잖아요. 저희 이제 미팅을 따로 갔다 보니까 그 전에는요 형제그룹 전화번호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서로 알아. 뭐 어떤 사람 물어봐. 그러면 안 됩니다. 형제그룹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엄마가 중요합니다. 엄마. 그래서 마음을 열고 목표와 계획을 세워서 시스템을 실천해 나갑시다. 네. 그래서 말하기보다 먼저 들어주기. 파트너가 얘기를 막 해서 힘들 때 어때요? 일단은 들어줘라. 들어줘. 들어줘야지만 그분이 편하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데 어느 순간 리더라는 이유로 말이 많아져. 아마 우리 스폰서가 내가 상담을 했는데 한 80% 90% 얘기하고 내가 사장님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어때요? 그 친구가 말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왜 안 되는지 이렇게 경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제. 제가 이거를 딱 붙였어요. 자, 왜 이걸 붙였게요? 네, 거울 속에 나예요. 여러분들 거울을 볼 때 나하고 똑같은 얼굴이 보여요? 다른 얼굴이 보여요? 똑같죠? 복제가 이거예요. 거울 속에 나예요. 내가 똑같이 이제 복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갑자기 되게 황신의 얼굴로 보여. 내 얼굴이 아니고 다른 얼굴로 보여요. 이러면 복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네. 아니 우리 남편이 황신혜를 좋아해갖고 자기가 뭐 황신혜를 사격당하지를 않나. 그래서 막 어제저녁 그림을 찾다가 황신혜가 저하고 학번이 같대. 그 친구가 재수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예쁜 배우 없나 하고 딱 봤더니 갑자기 황신혜를 보는 순간 맞아 우리 남편이 황신혜 좋아하지? 그래서 갑자기 해가지고 황신혜를 한번 올려봤어요. 이거 우리 남편한테 꼭 보여줘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 복제는 항상 우리 스폰서한테 정말 감사하는 마음. 사실 아메이 하나로만 전달해줘도 정말 감사한 거예요. 저도 저희 스폰서님 때문에 제 팔자가 바뀐 거잖아요. 그리고 파트너한테는 내가 모범이 되는 태도. 그 다음에 우리가 파트너에게는 정성을 다하라는 거죠. 소비자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조금 길게 할 겁니다. 네, 길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네,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여태 A스텝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 어떻게 행동하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센트리아에 이 탱고야에 예전엔 체력 단련이 10번이었어요. 그쵸? 기억하시죠? 근데 1번으로 올라온 거죠. 여러분들 대충 보셨구나. 비즈니스 가이드북. 그래서 지금 우리 체력,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거죠. 내가 아프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그쵸? 그래서 우리가 건강관리 뛰던 아니면 25세 라이드를 매일 하건 그래서 우리가 건강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책 읽기인데요. 가장 도움의 책이란 많이 생각하게 하는 책이다. 네. 그래서 저희는 북미팅을 다 하지는 않아요. 그냥 마음에 맞는 친구들만 북미팅을 하고 있어요. 파트너들하고도 하자고 해도 안 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매주 하는데 매주 북미팅을 하다 보니까 많은 책을 제대로 읽게 돼서 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분당 강의가 11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9시 30분에 만나요. 그렇게 일찍 만나요? 막 이러죠. 근데 북미팅 안 할 때도 저희는 다 10시, 9시 반에서 10시면 다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데모만 하는데 어떨 때는 시스템 공부하고 그래서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찍 오실 분들은 일찍 와라. 그래서 이 시간을 정말 할애해보자. 너무 아까운 시간이잖아. 그냥 커피숍에서 앉아서 수다 떠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지금 북미팅을 하고 있는데 이 북미팅을 통해서 한쪽 읽어도 좋다. 두 쪽 읽어와도 상관이 없다.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그냥 우리가 한번 표현해보자. 그래서 이걸 하는데 책도 많이 읽었을 뿐만 아니라 많이들 성장해 가더라고요. 예, 그리고 흔들림이 더 없어요. 그래서 책 읽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강의 시청. 예, 성공자의 경험을 경험하다. 예, 그래서 우리 한창 리더 전진수 리더님이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 있는 사진이 없나? 하고 막 제가 찾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전에 동영상 그 시청에 딱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해가지고 제가 올렸거든요. 이렇게 성공자들의 이 경험, 그들의 강의 내용 이런 부분들을 경험을 시켜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의 내용을 전달해보고 그리고 또 요번에 한창호 리더님이 옛날에 어린이들하고 이렇게 그 봉사를 참 많이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동영상으로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리더는 이렇게 귀감이 되는구나.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웃 봉사들도 많이 여러분들도 하고 계시잖아요. 작은 나눔도 많이 있으실 것이고 그래서 이런 또 창립 리더분들의 좀 좋은 메시지들 있죠. 그래서 이런 강의 시청을 행동으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100%를 하나 딱 100%딱 있는데 그게 날아갔더라고요. 이상하더라고. 지금 막 이것도 잘 안 맞고 그래서 100% 미팅 참석.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죠. 저 여기 100% 참석했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초창기 때 되게 몸이 좀 안 좋았거든요. 지금도 막 몸살 나서 땀 뻘뻘 흘리고 엄청 아파요. 어제 추워갖고 잠을 못 잤어요. 열감기 해가지고. 네. 근데도 맡은 거니까 하는 거잖아. 맡은 거니까. 그래서 수술했을 때도 그 다음 날에 움직일 수도 없는데 제가 월요일 미팅 갔어요. 근데 아무도 몰랐어요. 제가 다이아몬드 게스트에서 그 말 했더니 언제 수술했냐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굳이 내가 아팠던 이런 내용을 얘기할 필요 없잖아. 나중에 또 그게 스토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용광로처럼 끓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그거 배워서 좋고. 그리고 스폰서가 이 미팅 참석을 제대로 하면 복제가 돼서 파트너도 그대로 우리 스폰서는 언제 가도 그 자리에 있더라. 그래서 이 자체가 복제인 것 같아요. 자, 뭐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 태풍이 불어도 어디로 온다? 미팅에 온다. 예, 제품이에요. 자, 이쁜 임선주 리더님을 또 제가 올려놔봤어요. 네, 이 친구는 내 몸에 아메이 피가 흐른다. 코카콜라 회장님 어땠어요? 자기 몸에 뭐가 흐른댔어요? 코카콜라 피가 흐른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내 몸에 아메이 피가 흐른다. 그래서 이 친구가 20년째 애용주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대대손손 이 아메이가 이 피가 흐른다. 네. 그 다음에 Helping People Live Better, Healthier Lives. 이 소비자 클럽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창업 이념이나 참 다른 회사하고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명단은 보통 한 100명 정도 명단은 다 되시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소비자 고객, 화장지를 하나라도 쓸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예상 또 우리 사업자들 있죠. 프로스펙터가 한 20명, 또 사업자는 한 10명, 100명을 만났을 때 코모 리더는 서너 명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100명을 제대로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100명을 여러분이 만나야지만 함께 할 수 있는 분을 만날 수 있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까지 10명까지 아니었어. 안 되는가 봐. 이런 거죠. 그래서 100명이 될 때까지 내 말귀를 알아듣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5312 저희 그룹에서 엄청나게 강조를 하죠. 매일 5명 통화해라. 그리고 3명을 만나라. 그 3명을 12번 네가 만났냐. 근데 우리가 콜드 컨택도 많이 하지만 우리가 그들한테 할 때 12번까지 안 만나죠. 한 번까지는 만나. 2번 다리가 떨려. 거절해가지고. 3번 안 가더라고. 저였어요. 12번은 고사하고 저는 그 3번도 안 가더라는 거죠. 자존심 상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12번을 가다 보니까 굉장히 커진 것 같아요. 네트워크도. 네, 그래서 우리 3개월 동안 초창기 몰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00번의 STP 해라. 네 100번 해라. 석 달 동안에. 그 매일 한 번 꼴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매일 한 번 꼴 STP 하지 않습니까? 근데 초창기 이 부분을 100번을 하면은 뭐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5개월을 듣기만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제품 애용 저한테만 썼다고 했잖아요. 다리가 안 나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떨려가지고. 근데 5개월째 그때가 8월 말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홈미팅도 안 갔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철저한 주부. 무슨 애들 챙겨야지. 학원 갔다 오고 뭐 갔다면 애 뭐도 시켜야 되는데 무슨 홈미팅. 아니야 언니 나 홈미팅 오면 애 두고 못 가.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한 번만 오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5개월째 마지막 주에 홈미팅을 갔는데 제 가슴이 젖어버려. 진짜 젖었어요. 각자의 그때의 그 꿈이 가고 싶은 집이었어요. 저는 그분들도 잘 모르는 분이에요. 미팅에서나 만나는 거지 제대로 그분들과 얘기를 나누는 게 처음이었던 거예요. 왜냐면 뭐 나는 뭐 잘 살진 않아도 그냥 먹고 살고 막 이런 거였는데 한 친구가 저보다 몇 살이 아래였는데 그때 그 상황 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데 저도 모르게 제가 울어버린 거예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형제 그룹인데 정말 저 사람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홈미팅을 처음 가게 됐고 그날 결단을 한 것 같아요. 저 친구도 하는데 내가 나는 그래도 내 남편이 이렇게 다 어떻게 해서 서포트 다 해주고 애들도 알아서 잘 크고 있는데 내가 뭐가 이렇게 두렵지? 그래서 제가 9월달에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나 제대로 해야지. 그래서 9, 10, 11, 12 제가 11월도 15%를 했거든요. 아무도 없는데 한 명한테도 얘기 못했는데 100번의 STP를 강조하려고 제가 입안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고 막 명단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없는 명단을. 오죽하면 부동산 가서도 막 사업 설명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막 그러다 보니까 3개월째 제가 15%를 했고 4개월째 15%를 했고 제가 9개월째 SP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 100번의 STP 여러분도 정말 이걸 한번 믿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된 STP. 그냥 대충이 아니라. 네, 그래서 이 100번의 STP는요. 초창기에 시작할 때 내가 혹시 100번의 STP를 안 했다. 그럼 여러분들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100번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년에서 3년에 다이아몬드도 성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100번의 STP로 인해서 2억 5천의 연봉자가 될 수 있어요. 예, 시간이 걸리지만. 근데 2억 5천만 원에 이거를 50으로 나눴더니 125억이 되는 거예요. 50억 곱했더니 50년 곱했더니 그런데 이 125억을 100번을 나눴더니 1억 2,500만 원인 거예요. 그럼 한 해당 여러분의 STP는 뭐예요? 1억 2,500만 원짜리의 STP를 여러분은 한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과정은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뭐 누구는 몇 년 걸리는데 그게 중요치 않아요. 11개월 만에 다이아몬드 간 사람도 있는데 근데 저는 5년 반 됐었을 때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나는 내가 너무 못해서 5년 반이나 걸렸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11개월 만에 다이아몬드 간 사람이 있었잖아요. 어떤 분은 1년 만에 가신 분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이 부분들을 목표와 계획을 잘 세워서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나 기필코 5년 내에 가겠다. 그럼 어때요? 3년 내에 뭐가 돼야 돼요? 에메랄드 돼야 되겠죠. 그럼 2년 내에는 뭐가 돼야 돼요? 못돼도 파운더스 플래티늄 이상 돼야 되는 거죠. 그럼 1년 내에는 뭐가 돼야 돼요? 플래티늄. 지금 정말 골든타임 6월만 되면 골든타임 얘기 엄청 많이 하죠. 정말 이 집중의 이 시기가요. 이 3개월이요.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9월 준비 땅이 아니에요. 지금 준비 땅이에요. 저희 팀은 원래 3월부터 준비 땅 시작했거든요. 내년은 지금부터야. 그래서 저희는 3월부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나중에 어느 정도 여러분이 성공을 하게 되면 내가 1회당의 이 STP가 1억 원의 이상의 가치를 하는데 뭘 내가 지금 망설이고 있나. 그 다음에 상담. 어떤 분이 우리 파트너요. 술도 마시게 좀 하고 노래방도 가고 저렇게 노래방에서 좀 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상담을 해야지. 아니요, 저희는 그러면 안 되고요. 막 그러면서 그래서 상담은 마시면서 놀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상담은 진지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나 홀로 상담. 얼마나 위태위태합니까? 네, 그래서 상담은 마음을 다 터놓고 팀워크로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스폰서와 나와 파트너, 스폰서, 나, 파트너 하나의 팀으로 정말 저 꼭대기 같은 저 무시무시한 데를 올라가기 위해서 서로 끌어주고 넘을 때 나 혼자 저렇게 위험한 곳을 갈 수는 없잖아요. 아메이가 이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위험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좋은 이렇게 팀워크로 상담을 잘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성장하더라는 거죠. 자, 이거 팀워크예요. 얘네들은 셋이 가니까 막 태풍이 와도 건너가. 근데 얘는 혼자 가니까 힘이 없어. 그래서 못 건너가는 거. 그래서 이게 팀워크가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친구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 실내 쌓기, 우리 신랑이 채시자를 좋아하니까 나는 그래서 실내 쌓기는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첫인상이 평생을 좌우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밝게 웃으면, 아까도 어떤 리더분들 만나서 제가 그랬어요. 막 우리 문겸재 리더님 항상 웃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잘 웃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희 엄마가 우리 딸은 잘 살 거야 이랬어요. 막 찡그리려고 해도 자꾸 화가 안 나요. 저는 맨날 웃고 다니고, 문겸 리더님 엄청 잘 웃고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이 첫인상, 밝은 인상, 웃는 인상. 저 웃기 싫어요. 난 맨날 뭐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요. 아우 저는 웃기 싫은데요. 근데요, 자꾸 웃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기분이 좋아요. 내가 굉장히 우울한 얼굴로 화내면서 있는 얼굴로 사람이 붙겠어요. 내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있는 사람한테 사람이 붙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첫인상,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갔었을 때 이 처음 만난 사람한테 특히 내가 옷도 조금 더 화사하니 입고 그리고 밝은 모습으로, 예, 오죽하면 메라비안 차트에 이게 나오잖아요. 시각적인 효과가 55%고 청각적인 효과가 38%다. 말하는 내용은 7%에 불과하대요. 그 정도로 우리가 듣고 보는 게 굉장히 93%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목소리 톤도 그런 데잖아요. 우리가 아메리카 사람들은 소울 톤으로 하라고 하잖아요. 저 사실 되게 저음인데 예전에는 안녕하세요 이랬는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들어갈 때 소울 톤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게 청각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 자, 그다음 마지막 신뢰 쌓기 중에 인간관계 신뢰는 기본은 신뢰다. 약속 지키는 거. 좋은 이미지는 좋은 자세에서 나온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 지킬 때 항상 5분, 10분 늦게 나온 사람은 항상 늦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으세요? 어쩌면 그렇게 늦은 사람은 항상 늦어요. 그리고 일찍 오시는 분은 항상 일찍 와요. 예, 이것도 습관이에요. 그리고 배우는 자세, 열당이라고 하잖아요. 배우는 자세, 긍정적인 자세, 열정적으로 당당하게 임하라. 그 다음에 소통이 잘 돼야 된다. 경청하자, 칭찬 많이 하자. 스마트 커뮤니케이션인데 매일 하는 거예요. 스마트 커뮤니케이션 매일 효율적인 소통의 방법인데요. 그룹이나 패밀리 팀이 제공하는 툴 중에 하나입니다. 아메이가 제공하고 있고요. 또 일반적인 SNS에서도 툴을 제공 잘하고 있죠. 그래서 매일 여러분은 아메이 사이트에 접속을 해야 되겠죠. 누가 뭐 산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제품에 뭐가 있는지 얼라이브라고 하지만 얼라이브 256에 오늘 또 종합으로 해서 또 올라오잖아요. 한 번씩 올려주시잖아요. 저는 굉장히 그거 활용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삶의 터닝 포인트가 아메이였습니다. 첫 번째는 제 삶을 바꿔주는 게 결혼이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저는 아메이였어요. 그래서 저 같은 주부가 도전하려고 생각도 못했었는데 지금은 자신 있게 또 다른 것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는 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삶의 진정한 삶의 터닝 포인트가 아메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에게 금수저를 선물하겠습니다. 기상 마치겠습니다.